자,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 열어보세요. 학습지에 보면은 빈칸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빈칸을 좀 채우면서 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에 대해서 보면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바로 뭐야? 기체죠, 기체.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죠. 뭔가에 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속박되어 있다. 잡혀 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전자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주 개념은 뭐냐면 한 원자에서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양자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자가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이 스핀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스핀이 돼 있으면 또 다른 전자는 이렇게 스핀이 돼 있어요. 스핀이 뭐냐면요, 회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수소를 예를 들어 보면 헬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핵에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중성자가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n은 이퀄 1 궤도에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 원자에서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양자 조건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베타 원리가.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온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같은 양자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있고 또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고 그러면 에너지 준위에 똑같은 에너지 상태가 있잖아요. 같은 양자 조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렇게 있다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에너지 준위 대신에 방을 그렸어요. 방, 셀, 여기 방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체의 에너지 띠를 이제 선생님이 다시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학습지는 없는데, 자, 각각의 고체 원자는 한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배열된, 여기서 말하면 한 개의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이거 하나, n은 1, n은 2 이렇게, n은 3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씩. 근데 연속적으로 배열된 고체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띠로 분포해요. 자, 여기 보면은 현미경으로 더 정확한 현미경으로 보면 에너지 띠가 절대 겹치질 않아요. 있어요. 그 에너지 띠가 에너지 준위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곳 전체를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이게.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는 띠 간격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여기는 띠 간격. 여기는 전자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여기 있던 전자가 순간적으로 여기에 나타날 뿐이지, 순간 이동을 할 뿐이지, 이렇게 쭉 공 던진 것처럼 올라가거나, 공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쭉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참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허용된 띠와 금지된 띠, 여기서 말하는 허용된 띠는
고체의 전자는 에너지 띠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그것을 허용된 띠라고 한다. 에너지 띠 중에서. 그래서 원자가 띠란 절대 온도 0도일 때 전자는 허용된 띠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채워진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하는데 원자가 띠가 다 채워졌어. 그건 절연체야. 원자가 띠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 이것은 도체야. 도체. 자, 그럼 전도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로 있는데 그 에너지 띠에는 아직 전자가 없어요. 그쪽으로 올라오면 도체예요. 이제. 자, 그래서 띠 틈은 허용된 띠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화면을 멈추고 나서 다 적은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정지 화면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된 띠가 있어요. 금지된 띠. 금지된 띠는 뭐냐? 인접한 허용된 띠 사이에 전자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금지된 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띠 간격. 띠 간격은 금지된 띠예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금지된 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봐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뭔지. 자유전자란 전도띠로 올라가 버린 전자, 이걸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아닌 아까 그 원자 핵에 딱 묶여 있는 거 속박전자라고 그래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에너지 준위에 꽉 묶여 있는 전자를 속박전자. 그 에너지 준위에 있는 속박전자 중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이것들이 전도띠로 올라갔어. 이러면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이건 자유스럽게 어느 원자든지 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원자가띠 안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이동하여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 설명할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도체에서, 절연체에서 온도를 수만 도 올리면 전자가 튕겨져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걸 자유전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전도띠로 올라가지 못한 놈들을 속박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띠들이 이렇게 다른 원자의 에너지가 겹쳐 있으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이동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원자로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이런 걸 자유전자라고 하고, 양공이란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발생하는 빈 자리로 플러스 전하를 띠어요. 플러스 전하처럼, 그래서 양전하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빈 자리다. 그래서 빈 공간. 그래서 그걸 합하면 어떻게 돼요? 양공이 되겠죠. 양공. 또는 다른 말로는 정공, 이렇게 다른 책에서는 정공 이렇게 씁니다. 지난번 교과서에서는 정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양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이해했죠? 띠 간격을 좁혀주는 거, 이걸 반도체라고 한다. 다음 단원에서 이제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반도체 원리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띠 구조에 따른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공부를 합니다.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에너지 띠로 설명을 합니다. 전기 정도성이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성, 전자야. 저에다가 니은 받침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왔네요. 전기 전도성에 의한 구분.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도체, 안 좋으면 절연체, 그 중간을 반도체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걸 똑같이 띠 간격으로 구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띠 간격이 좁으면 도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도체, 크면 절연체, 중간은 반도체다.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이렇게 보면, 도체는 원자가 띠 위에 전도띠가 바로 붙어 있어요, 거의. 예. 거기 띠틈이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전도띠, 여기만 전도띠가 아니라 여기도 지금 전도띠가 있어요. 여기 전도띠가, 여기가 전도띠가 있어요. 띠틈 다음에 여기 있는 전도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그래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일부분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올라가면 전도띠예요.
자, 그래서 띠 간격이 좁고 전자의 전이가 쉬워요. 전이는 이동해 가는 걸 말하죠. 전기 전도도는 매우 커요. 그래서 금속류, 금, 은, 구리. 여러분들 금, 은, 동, 뭐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전기 전도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금, 은, 동. 자,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원자과 띠가 다 채워져 있어요. 모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띠틈이 있고 전도띠가 맨 위에 있어요. 여기는 전도띠가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있는데 이렇게 도체는. 부도체는 바로 위에 없어요. 띠틈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부도체예요. 그래서 띠 간격이 매우 크고요. 전자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온도를 수만 더 올려주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전기 전도도, 전기가 전달하는 정도가 매우 작아요. 이걸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러는데, 비금속들, 나무, 고무, 유리, 플라스틱 이것들이, 고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도체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중간이 바로 뭐냐? 반도체예요. 띠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돼요. 띠틈이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러면은 원자과 띠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요. 똑같이 부도체하고 똑같아. 띠 간격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을 띠고, 전기 전도도 중간이야. 그래서 규소나 저만용, 규소나 저만용 14족 원소죠. 14족 원소.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면 14족 원소가 있잖아요. 자, 앞으로 요수를 부릅니다. 이게 돈입니다. 돈.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놈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요. 서로 이놈들의 4개들이 맞물려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을. 자, 14족 원소 이놈들이 반도체입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전기 전도도란 물질마다 전기 저항을 측정할 때는 길이가 1m, 단면적을 1제곱미터로 해서 저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저항이다 그래. 여기는 비저항. 자, 그래서 어떤 일정 온도에서 단면적이 일정한 물질의 전기 저항을 그 길이로 나누고 단면적을 곱하여 얻은 값을 그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얻은 비저항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물질의 특성인데요. 대체적으로 금속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저항도 같이 증가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비저항이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지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반대예요.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감소해요. 즉, 여러분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열이 나요. 핸드폰에 막 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겠죠? 거기 반도체죠?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비저항이 감소해갖고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요.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핸드폰이 고장나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따끈따끈해지면 바로 게임 중단하시고, 돈이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저항의 반비례하므로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 비저항의 역수로 주어진다. 역수로.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이 크면 좋은 도체, 전기 전도도가 작으면 안 좋은 도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T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